네, 안녕하세요. 전자전자 지식방송 UTV 지마케팅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비욘드 모니터링, 네, 같은 사용자 경험, 사용자 관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오라클콜의 김기동 선생님 모시고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사용자 경험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예.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게스트님 생각하시는 관점 어떤 겁니까?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면 예전 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단순하게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점이었었는데 네. 사용자 관점으로 보면서 그런 그 사용자들이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주된 포커스를 해줌으로써 거기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에 네. 대한 증대라거나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는 즉 예전에는 뭐 시스템이라던가 네.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네.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 관리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요즘 이제 사용자 관점이라는데 사용자 관점이라는 건 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느끼는 성능하고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 네네. 오늘 제가 설명 좀 드릴 거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좀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게 이제 미국의 뭐 에버딘이라는 그룹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소비자가 어떤 하나의 페이지로 왔는데 페이지를 볼 때 그 페이지 안에서 1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리포트 자료인데요. 네네. 좀 보시면은 최근에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단순하게 한 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다 완료가 되는 것보다는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어떤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네네. 하게 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에 1초가 늦어지게 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되는, 즉 네네. 사용자가 왜 이렇게 느려 하고선 나가게 되는 확률이 1초에 대한 시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면 7% 정도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11% 정도는 예전에 이렇게 보다가 11% 정도 페이지에 대해서 리딩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6% 정도가 이 사이트에 대한 그 불만 사항들, 그런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 즉 고객에 대한 만족, 그런 부분들이 단 1초라는 그 시간이 네.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서비스들에도 이런 것들이 결과를 미치는 거죠. 여기 나온 그런 결과 같은데 실제 결과들입니까, 이것들이? 예, 맞습니다. 2010년보다는 약간 된 자료이긴 하지만은 구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검색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의 자료가 보여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30개로 변경을 해주면서 검색에 대한 결과가 30개가 나오도록 해주면서 그 응답 시간이 0.3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0.3초에서 0.8초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0.8초로 늘면서 25% 정도가 사용자에 대한 사용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에는 2초 정도의 그 결과를 리포팅을 해주는 게 감소가 되면서 네. 그 매출이라는 부분이 네. 4.3%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100ms이라는 응답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네. 매출에서는 1% 정도의 감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ms 예. 1% 매출 예. 감소. 그래서 성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네.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100ms이 1%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그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이게 거꾸로 이것이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 그만큼 또 이런 것이 또 상승 효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면이? 네. 지금 성능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례 같은 건데요. 이게 오토 애니싱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회사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11월 말경에는 대목이죠, 그 그냥.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웹을 이용하는 그 쇼핑몰이 잘 운영이 되도록 네. 해주는데 이번에
대목에 큰 매출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집중을 했고요. 이 CEO 레벨에서 참 포커스를 맞춘 게 사용자가 사실 뭐 인터넷에서 자기네들 페이지에서 뭐 제품을 검색을 하고 그걸 카트에 담고 그걸 매출이 발생을 시키는데 이 패턴들의 이 과정에서 나는 로스가 네. 누군가가 검색을 하면은 카트에 담고 카트가 네. 담겨진 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로스를 발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런 목표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제품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춰서 타겟으로 해서 제품 런칭을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제품을 소개시켜 주면서 네. 발생을 하는 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로딩을 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느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솔루션을 검토를 해서 그 결과 상당히 그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컨텐츠들을 분산시킬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컨텐츠를 배치시킨 후에 네.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스들, 그 커뮤니케이션에 발생할 수 있는 로스들을 절감을 해주면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네. 그럼 뭐 매출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개선을 해줌으로써 매출이 대략 한 13% 정도 네.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관리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요즘 일단 관리 대상이 예전처럼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양한- 맞습니다. 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스크탑이라는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그냥 쇼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데스크탑이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거의 90% 그렇죠. 이상의 그 넘는 그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또 윈도우즈라는 그런 네. 특정 OS에 또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OS에 그 익스플로러의 타겟을 맞춰서 거의 뭐 공장 같은 하다가- 나라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태블릿 PC라는 게 일반화돼 있고 지금 뭐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네.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이 네. 예전에 그 단순한 데스크탑이라는 환경이 상당히 다변화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를 하면서 하지 네. 않으면은 이런 성능에 대한 개선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다니고 계신 오라클도 예. 똑같은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오라클 내부에서도 좀 모바일이라는 곳에서 모바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오라클의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정도 유저에 대한 경험이 이 정도라는 게 저희가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다양한 기계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 일반적인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크롬들에서 네. 사용자에 대한 경험은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희 오라클에 대한 홈페이지가 2.4초 정도 될 것 같은데 2.4초지만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고 하면서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느려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네.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지는 어떤 불만 사항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일반 PC에서 예. 뭐 아이나 크롬에서 6초, 7초 이러면 예. 되게 느린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개선돼야 느리죠. 조금이 아니라 엄청 느린 것 같은데. 예,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네. 예전 자료라서 좀 느린 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오라클 페이지 들어간 지 저도 꽤 됐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들어갔을 때 약간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몇 년 예. 전에 한 4, 5년 전인가? 예, 이런 게 또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용자는 예전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주고 싶어라고 해서 전해줬지만 적정한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판단을 해서 너무 적은 네. 컨텐츠만 제공을 하면은
사용자가 식상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적정한 선을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트렌드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맞춤형으로. 예,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컨텐츠를 제공을 했을 때 가장 그 사용자에 대한 그 만족이 높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그런 선호도하고 응답 속도를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찾아내기가 힘들게 되는데 네. 우리의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가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판단을 해내기는 쉽지는 그렇죠. 않은 문제죠. 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 예. 일반적인 뭐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이슈들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요. 예.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전혀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을 것이지만 네. 대부분이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 통신사에서 이제 나의 그 실시간으로 요금을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조회를 했는데 상당히 늦어요. 근데 네. 다른 사람은 조회를 했는데 나는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늦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늦어서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은 네. 안에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느리지 않다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된 게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하게 되거든요. 즉 네.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좀 변경이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네. 분들을 좀 놓치게 되면서 어떤 이런 성능에 제가 저 하나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네. 또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캐칭을 해내지 못하면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네. 네. 캐칭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나중에 어떤 판매 저하라든지 고객 불만족으로 연결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나는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는 변경이 된 게 없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랄까요, 고객에 대한 그 모니터링, 예. 고객 행동 모니터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샘플로 만든 제 사이트인데 샘플 사이트에서 저는 지금 어떤 제품에 대해서 상세히 디테일한 내용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저는 제품이 에러가 나와서 네.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 뒷단에 우리가 기업들이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됐든지 웹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JVM 쪽이라든가 아니면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저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전혀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데라고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변경한 것도 없고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네. 지금 CPU도 별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네. 불만 사항들이 조금씩 차츰 높아가게 되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이런 네. 것들을 감지를 해내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를 미리 캐칭을 하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IT 부서의 어떤 그런 이제 모니터링 지표랄까요? 성능 지표들은 지금 여기 백엔드 단에 있는 쪽이 주로 지표로 나오는 거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용자 단에까지 디테일 나오는 거는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죠. 현재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프에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예. 운영감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안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스템에서 시스템 단에서 KPI를 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만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금 어떠한 트렌드로 되고 있는지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네. 그
접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해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성능 감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저가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엔드-투-엔드로 해서 사용자가 내가 리퀘스트를 했을 때 어떤 네. 리스판스를 받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에 대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를 네. 모니터링을 해줌으로써 네. 어떤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성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냈고 이 부분들을 운영 감시 쪽으로 이어서 지금 우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능 감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건지 예.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웹에서 우리가 한번 관점에서 한번 어떤 것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좀 시청자들이 감이 올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성능 감시는 약간 모호한 면이 없지 않거든요. 예. 네네. 첫 번째가 웹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유형인데요. 이거는 가상의 네.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운영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하시면서 가상의 어떤 유저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다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부분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네네. 자, 우리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들을 판단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것들이 그러면 예전에 보면 뭐 버닝 테스트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겁니까? 예, 로드 테스트라고 네네. 하는 네네. 거는 거예요.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네네. 이런 형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형태가 실제로 사용자와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네트워크단을 감시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발생을 하는 어떤 리퀘스트가 있을 겁니다. 네네. 이 리퀘스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응답을 해주는 그런 리스판스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감시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어떠한 형태로 응답이 가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쭉 모니터링을 해줌으로써 사용자는 어떠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어떠한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감시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 수집기라고 돼 있는데 예. 이 말은 이런 감시하는 것들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네. 발생이 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네. 데이터들이 기술적으로는 HTTP나 아니면 HTTPS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실려서 네.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캡처링을 해줌으로써 네. 그 안에 있는 그 캡처링을 하고 캡처링 해줌으로써 그 축적된 데이터들을 그 수집기가 캡처링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리포팅을 해주는 거죠. 그 네, 리스판스와 리퀘스트에 대해서 더하고 빼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응답 시간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응답을 해주는 시간하고 또 더하고 빼주면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느 정도의 응답 네. 시간을 발생을 했고 그리고 네트워크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응답 시간이 소요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액티브형하고 패시브형이라고 했는데 예. 요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네. 얘기 드린 부분들을 그 아. 액티브 형태는 가상의 유저를 만들어서 아.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오케이. 지금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패시브는 실제로 네트워크단에서 실제로 라이브 형태로 네.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해줌으로써 네네. 어떠한 그 사용자 패턴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는 서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같이 혼용해서 보완할 수 보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액티브가 가져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네. 관점에서의 패시브가 주는 장점 이것들을 같이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효과적인 그 매니지먼트 감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능 감시를 할 때 실제로 이것이 이제 어떤 경영자 관점이라든지 IT 운영자 관점이라든지 예. 현업 사용자 관점이라든지 관점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어떤 그 관점별로 한번 요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존의 그 AP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리자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팅을 해줬는데 이런 리포팅을 저희가 이제 C레벨이라고 하시는 분들, 네네. 과연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리포트를 제공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경영에 대해서 어떤 디시전을 내리기 위한 네. 판단 자료는 상당히 미약한 그런 자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의 경험이라는 부분, 그 경험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이 어떠한 형태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경영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네. 경영자에게는 지금 사용자가 패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태블릿 PC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그 플랫폼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그 채널들이 되겠죠. 네. 채널들에 대한 패턴들은 이러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라는 스마트 기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네네. 그런 리포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관리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손익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연동해가지고 보여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뭐 모바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모바일이 참 대세로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 부분의 사용자 관점에서 네네. 사용자는 지금 모바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라는 걸 리포팅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바일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은 그냥 데스크탑이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부분으로 가야 될지를 상당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관리자에게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회사가 좀 더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시스템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를 빨리 찾아줌으로써 네.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를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예전에는 그 뭐 시스템을 개선을 할 때 시스템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스템이 개선이 돼라고 했는데 네. 이분들을 그 실제 사용자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라는 것들을 해봄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불편하겠는데라는 네. 걸 사전에 판단을 해봄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들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 실제 현업에 선실에서 이걸 적용하려면은 뭔가 이것이 솔루션이나 서비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라클의 솔루션이랄까?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실제 솔루션입니까? 저희 제품 네. 저희 제품의 이름이고요. RUEI라는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RUEI는 그 네트워크단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체적으로 감시를 해줌으로써 기업에게 지금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시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 네. 가시화를 해줌으로써 가시화가 저는 이제 가시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뭐 APM 솔루션 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죠. 그 APM으로는 볼 수가 네네. 없거든요. 네. 이 RUEI의 솔루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형태로 유저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가시화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가시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판단을 하고 그 패턴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해내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이게 그 RUEI 예.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M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EM에 들어가는 어떤 플러그인 중에 하나고요. 네네. 실제로 이것이 아까 뭐 패시브 액티브 예. 모든 접근 방법을 다 포괄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패시브 형태로는 이 RUEI라는 것들이 그 사용자가 네.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레코딩을 하고요. 레코딩이 된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특정 유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던 데를 잡아낼 수가 있고 이거 네네.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떠한 부분에 APM 솔루션과 연결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 단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형태로는 지금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장비를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트워크 사용자가 어떠한 트래픽을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캐칭을 해냄으로써 네.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캐칭을 해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 캡처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통상적인 솔루션들이 이런 부분들을 캡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캡처를 해내고 네. 또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중간에 리퀘스트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내고 네. 그 리스판스를 받게 되는데 중간에 브라우저를 닫게 되는 경우 저희는 어버트라는 거, 즉 사용자 브라우저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어떠한 우리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어버트하고 끊겼는지 네네. 상당히 어버트하고 딱 끊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큰 손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칭을 해내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지금 왜 어버트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부터 비즈니스 실제 사용자 유스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요거는 간단한 대시보드인데요. 네. 지금 전체 세계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글로벌 환경에 맞춰서 뭐 대한민국 안에서도 도시가 많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발생이 되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발생을 하는 트래픽과 광주에서 발생을 하는 트래픽 네. 이런 것을 지오그래픽하게 보여주면서 부산에서 발생을 하는 거는 왠지 응답 시간이 좀 느리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거 상당히 빠른데 네.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지금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네. 부산에서 발생을 하는 어떤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늦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판단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또 여기 보면은 그 수익하고 예. 손실하고도 뭔가 연관시키는 것 같아요. 예. 서두에 제가 그 비즈니스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 예전에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좀 변경이 돼서 어떤 네네. 셀프 서비스라는 개념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제 저희 쇼핑몰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내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고 네. 그리고 카트에 카드 담고 싣고, 그 카트에 담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결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 관점에서는 이 사용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브라우즈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이 브라우즈한 내용이 실제로 카트라는 부분에 담겨지는지 네네. 이 카트로 담겨진 부분들이 실제로 결제되는지.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로 어떠한 트렌드로 어떠한 형태로 네. 제공이 되고 있는지 아, 지금 80%의 유저가 이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실제로 카트에 담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 네네. 왜 그런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지금 80%가 브라우저를 하고 있는데 20%가 카트에 담았습니다라는 거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매출과 정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형태로 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카트에 담은 게 실제로 결제가 되는 부분에서 중간에 뭐 어버트가 됐다라든지 중간에 끊겼다든지 이건 네네. 매출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리포팅을 해줌으로써 네.
어떤 그 좀 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고객을 처음에 컨택하고 맨 끝에 레뷰이 나올 때까지 1년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떤 뭐랄까요 현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파악이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발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의 하나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정의를 네네. 해놓고 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리포팅을 해주고 음. 또 좌측에 있는 것들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하는 유저가 어떠한 그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네네. 보여주고 어. 이러한 그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카트에 담고 나중에 결제를 하는데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왜 그런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에는 뭐 캐시의 문제라든가 뭐 네네.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끊겼다라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 개선을 해주면 네. 스마트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을 상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 리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기존의 APM 같은 것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사용자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해주는 거는 마케팅이라든가 네.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어떤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내가 페이지를 봤을 때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비즈니스 단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릴다운이라는 형태로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 네네.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 줘야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어떤 카트에 뭐 제품을 담고 네. 이것들을 이제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지연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네네. 그럼 드릴다운 해 나가게 되면은 네. 우리 그 해당되는 그 서비스가 우리 비즈니스 그 서비스가 있을 텐데 이 비즈니스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지금 어떤 그 지연 시간이 어느 컴포넌트에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구나를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가 될 텐데요. 이 컨텍스트에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 한 단계 더 드릴다운 해 나가게 되면은 JVM 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네. 그리고 그 뭐 클래스에서 뭐 어떤 행위 걸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관점까지 드릴다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시스템 관점에서만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를 네. 상호 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은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었대 찾아봐 라고 우린 바꾼 게 없는데 네. 라고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서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전이라보다 좀 우리나라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IT 부서에서는 이것만 보는 거고 이 화면만. 맞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이제 마케팅 부서 이런 데서는 이것만 보는 거죠. 예. 서로 다른 툴 갖고. 예.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회의해봤자 서로 그죠? 예. 예. 상호 회의도 간에 없어.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문제가 있어. 예. 우리는 바꾼 게 없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APM 말고 AQM이라면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퀄리티 매니지먼트인가요? 이건? 액티브 형태 모니터링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액티브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RUEI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전부 다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네.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딩이 된 것들을 실제로 이 안에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네네. 성능 관리 솔루션이라는 성능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AQM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지금 이런 유저에 대한 경험이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되어 있다. 네. 이 부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고 해서 이 AQM 솔루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녹음이 된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부하를 동일하게 발생을 시켜줌으로써 네. 뭐 어플리케이션을 체인지했을 때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들 네. 실제로 발생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정말로 문제가 있을지 없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갖고서 예. 그 미래의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다음 장표에 보면 그 캠페인 기간 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예. 11월 말 미국 11월 말에 아주 피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이전에 데이터를 갖고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우리가 얼마 될까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발생을 했던 어떤 트래픽에서 네. 뭐 곱하기 몇 배를 해서 우리가 예측이 되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방문자 수가 얼마다라는 것 그리고 방문자 수가 뭐 한 3배 정도 늘어날 거야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지난주에 발생을 했던 데이터에 조금 수정을 해서 곱하기 몇을 하겠죠. 곱하기 몇을 해서 발생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우리 캠페인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정상적이지 않고 중간에 어떤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뭐 이점은 여러 가지가 당연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죠? 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뭐 트렌드라거나 뭐 그런 거 지금 사용자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즉 우리 관점에서 이제는 사용자 관점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스템 관점에서만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네. 시작해서 시스템 관점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통상적으로 APM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성능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RUE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이 이게 사용자 단의 사용자 경험 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APM에서 다뤘던 시스템 단에서 성능 관리 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합쳐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그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예. 기존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걸 캡처해가지고 그걸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단일화 사용 우리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아까 RUEI라는 예. 제품으로 딱 돼 있는 겁니까? 이런 예. 것들이? RUEI라는 제품하고 그 시스템 단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EM의 또 하나의 플러그인 제품이 있는데 그것과 네네. 같이 네.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쓰여진 사례랄까요? 그런 것들이 예.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핫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약간 트렌드로 지금 상당히 붐이 일고 있고요. 중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둥 쪽에 산둥 쪽에 그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그 네. 회사에서 중국에서는 차이나 모바일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둥에 차이나 모바일, 뭐 베이징에 있는 거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네. 산둥에 있는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그 CRM 솔루션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즉 네. 뭐 아까 얘기 드린 뭐 실시간 뭐 요금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사용자가 뭐 요금을 조회를 해보고 자신이 이 차이나 그 모바일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네. 하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했는데 중간에 분명히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지 사용자 입장에서 네. 우리 CRM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네네. 클레임이 네네. 왔는데 이미 문제는 발생을 했고 이미 문제는 발생을 했고 넘어갔고 네. 재현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데 뭐 찾을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죠. 로그라던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가지고 검색을 해줘야 될 텐데 문제는 찾을 수가 없어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찾았는데도 발생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됐고 저희 이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경험을 하는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쓰고 있는지를 모두 다 감시를 해줌으로써 어떤 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캡처링을 해내게 됐고요.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문제들 같이 찾아줌으로써 이 부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뭐 일주 이상이 걸렸던 거를 하루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획기적으로 네. 단축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사례로는 영국의 T-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도 네. 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그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배치를 했을 때 배치를 하기 전에 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한 30% 정도 그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 사용자의 어떤 체험의 어떤 가시화 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이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니까 지금 예. 그게 붐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면 지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이게 왜 붐이 안 되고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네.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단시간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단시간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APN으로도 없었고 그냥 예. 에다가 어째 들여오는 거 한 방에 그냥 이런 걸로 들여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수년 동안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가져갔던 것들을 상당히 단시간에 빅뱅이라는 형태대로 네네. 빠르게 저희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런 그 저희가 제공했던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공을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는 이런 분들 경험하면서 축적된 거 가지고서는 오픈을 했지만 그 중에서 그 중국 같은 경우 빅뱅 형태로 제공을 해주면서 문제가 있네. 어떻게 찾아야 되지? 솔루션이 있구나. 그래서 솔루션을 도입을 해줌으로써 네. 이렇게 개선을 한 그런 사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네네. 하면서 그 경험에 의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그렇죠. 솔루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느끼지는 않는데 네. 이제 사용자에 대한 관점에서의 그 트렌드가 요즘에 핫하게 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관리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오시면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선물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두 분한테 USB 메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춘택님, 고객 데이터, 최근의 고객 행동, 비즈니스 목표 및 최근에 고객에게 효과가 있었던 요소를 해석하여 모든 개별 고객 상담 프로세스에 맞는 최적의 메시지를 결정하고 상담 프로세스의 흐름에 맞게 메시지 구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할 때 오라클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나요? 요거는 약간 이제 성능 관점하고는 약간 틀리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일 것 네네. 같은데요. 저희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는 저희 내부에 어떤 CRM 솔루션이라는 것과 저희 그 사이트라는 웹센터 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CRM 솔루션에서 고객에 대한 경험을 CRM 솔루션에다 축적을 하게 되는데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축적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맞는 그런 분석을 해내는 그런 룰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룰을 통해서 이런 그 룰에 어떠한 그 패턴이 어떤 네. 룰에 맞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을 해내게 되고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 같은 경우에 어떠한 가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가라는 고객이 항상 그 뭐 베트남의 어떤 관광지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한다 이런 네네. 것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떤 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베트남에 대한 관광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가를 네. 체킹을 해내게 되는 거고요. 그 체킹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웹센터 사이트라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베트남 관련된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패키지를 네네. 이번에 뭐 기획적으로 런칭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용자의 관점에 맞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김광용님, 수많은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성능 감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주기를 결정할 때 어떤 척도를 고려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성능 측면에서 UX를 고려하셨는데 하이테크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로우테크 성능을 가지더라도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퍼지라고 하는 것들 네. 모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퍼지시켜서 삭제를 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모집을 함으로써 뭐 성능에 대해서 꾸준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이 요거는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는 네. 축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업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보는 것요. 축적에 대한 기술은 사실 저희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다른 경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들은 사실 오픈이 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잘하고 사용자의 관점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내 나름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종환님, 네트워크 웨이팅에 있는 문제의 스레드를 킬 시킬 수 있나요? 지금 그 네트워크 웨이팅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얘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매니지먼트를 해달라고 모니터링까지. 사용자에게 워닝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프로세스를 킬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약간 오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승우님, 고객이 많거나 사용자가 많은 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은데 제조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뭐 핫하게 사용하는 그 분야가 지금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베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이라든가 B2C 주로. 예, B2C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제조 쪽에서는 그 약간 제조 쪽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리테일 쪽에서는 그 얘기하신 B2C, 네네. B2B 쪽이죠. 네네. B2B 쪽에서 지금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 쪽에서도 사실 그 고정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이렇게 뭐 ERP라든가 MES 아니면은 뭐 CRM 솔루션 그리고 SCM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만 고정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나에게 네. 맞게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로 약간씩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ERP만 본다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기는 힘들고 그렇죠. ERP와 SCM 그리고 CRM을 뭐 조합해서 조합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에 대한 지점에 대한 관리들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화진님, 엔드유저 기반의 서비스 관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는 오픈뷰 기반으로 서버 이벤트 관제 및 파로스, 제니퍼 등으로 DB 관제를 수행 중입니다. 예. 최근에 다수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수용 중으로 라이센스 수 기반의 기존 상용 관제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지오스 NH 이게 뭐라고 했나? 나지오스라고 했나요? 나지오스, 판도라, FMS, LCINGA, 르스인가 등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제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OSS도 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성에 대한 보장도 절실한 상황으로 합리적인 비용의 관제 솔루션에 대한 검토를 병행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존 제품 대비 RUEI의 비용료 측면의 효용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격 비용적인 측면이어가지고 제가 네. 뭐라고 이렇게 조금 대답하기는 힘든데 분명히 뭐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타겟이 되는 시스템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은 발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그 사용자 관점에서 지금 제니퍼 사용하고 또 다른 그
UX 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제니퍼하고 그런 UX 시스템하고 아까 얘기 드린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 지금 UX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니퍼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라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상당히 맞춰나가기가 힘든데 오픈 소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뭐 상당히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비용은 발생을 하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동 선생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 네. kyu dong 닷 kim 오라클닷컴. 오라클닷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이신 김기동 선생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쪽지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화진처럼 어떤 거에 대한 나중에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 나중에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용님, 타임아웃, 어버트, 딜레이 등 시스템 물리적인 에러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하지만 다양한 사용자마다 주관적인 성능 불만은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관적인 성능을 저희가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객관적인 지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뭐 1.5초가 넘어가면은 사용자는 이 사이트가 느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네네. 이런 그 통상적인 관점에서 네. 뭐 데이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지금 1.5초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영수님, 모바일 디바이스별 성능, 사용자 관점, 응답 속도를 객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제공되는지요? 웹사이트가 아닌 SAP, ERP, API형 서비스의 경우 수인 손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수인 예, 일단 저희 RUEI 솔루션이 그 네트워크 단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에 별도의 부하를 발생을 시키지 않고 네. 그 유저에 대한 그 트랜잭션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리고 7일, 365일 그 모니터링을 해도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뭐 리포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용자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뭘 바꿔야 된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A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EB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BS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어떤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HTTP 안에서 발생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캡처링을 하는 게 아니라 EBS가 가지고 제공을 하는 어떤 펑셔널리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승우님, ITSM과 비슷한 느낌이 부분적으로 드는데 ITSM과 다른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좀 ITSM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거버넌스 관점에서 네.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뭐 ITSM이라는 부분의 한 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ITSM이라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보다는 이 RUEI 솔루션은 사용자의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패턴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고객에 대한 그 사용자가 어떠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런 네. 부분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동규님, 마이크로소프트 .NET,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네뎁의 파일러스, BA 웹로직 등 타사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오라클의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에 비해 단점은 없는지요? 저희 RUE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뭐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EBS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제품이라도 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즉 HTTP라는 동일한 플랫폼과 네. 그 스탠다드 기반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저희 제품 오라클 제품을 썼을 때에 비해서 뭐 성능이 더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정태님,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이긴 한데 과연 비즈니스와 고객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모두 구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라클 12C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맞춰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오라클 12C가 지금 네. 이 제품 이름 자체가 클라우드 12C로 나와 있고요. 네네. 즉 클라우드 관점에 맞춰서 클라우드 관점에 맞춰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 맞춰서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저희가 나중에 한 분한테 저희가 외장하드 보내드리겠고요. 설문조사 하신 분들한테 두 분한테 USB 메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사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스템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했던 관점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나 뭐 기업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는 경우는 뭐 상당히 치명적인 기업 관점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네. 그 치명적이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 어떠한 지금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가 어떠한 응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놓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칭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가야 되는 그 부분에 리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미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알루이아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그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자에 대한 그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서 외부에 대한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네.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 하겠고요. 여러분 마저 남은 시간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